친구들 안녕! 지난 시즌에는 거대 개수물의 정의와 관련된 상식까지 저희가 알아봤었죠. 개수가 나오면 무조건 개수물이라 생각했지만 이것저것 기준을 따져보면 다소 복잡했죠. 맞아요. 역시 덕후의 세계는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죽기 전에 봐야 할 개수영화 탑10! 오늘은 거대 개수물 장르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 10가지를 선정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대 개수물 역사에서 이건 꼭 봐줘야 하는 작품. 왜 이 작품들이 선정됐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10위는) 2008년 개봉한 클로버필드. 클로버필드는 일본의 고지라처럼 미국을 대표하고 싶은 괴수를 만들고자 하는 J.J. 에이브럼스 감독의 목표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역시 독특하게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사용했고 풀리지 않은 각종 떡밥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의문의 괴수가 갑자기 나타나 도시를 파괴한다. 단순한 괴수물의 플롯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리얼한 재난 및 호러 영화를 완성시켰죠. 9위는 1955년에 개봉한 고지라의 역습. 고지라의 역습은 원조 고지라의 대성공 이후 나온 속편입니다. 제작 기간은 겨우 3개월? 영화 자체는 지금 관점으로 보면 평이한 작품입니다만 개수물 역사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영화입니다. 다만 이 작품을 기점으로 개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 개수들은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 재앙신처럼 묘사되는 반면 고지라의 역습 이후부터는 거대 개수들끼리 펼치는 프로레슬링물로 변질되었다고 하네요. 지나친 유행에 따른 양산형 작품들의 범람은 괴수 장르를 매너리즘에 빠뜨리게 했고 결국 괴수물은 아이들이나 보는 오락영화다라는 인식을 만든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죠. 8위는 1953년에 개봉한 심해에서 온 괴수. 북극의 빙하 속에 갇혀있던 리도사우루스가 미국의 원자폭탄 실험으로 깨어났다. 영화 심해에서 온 괴수는 뉴욕에 상륙한 괴수가 건물을 파괴하는 영화입니다. 시가지를 파괴하는 거대 개수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스톱 모션 기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개수 리도사우루스의 리얼한 움직임은 스톱 모션의 거장인 레리 해리하우젠이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1933년도판 킹콩과 함께 이후 개수물이 가야 할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순위에 올렸습니다. 7위는 1933년 개봉한 킹콩. 킹콩은 무성 영화인 잃어버린 세계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리메이크 성격을 띈 작품으로서 모든 개수물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계에서 거대한 공룡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는 괴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괴수물로는 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7.3m의 킹콩을 겨우 46cm의 모형으로 뉴욕시의 풍경,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복역기랑 싸우는 킹콩 씬까지 당시로선 획기적인 특수효과를 사용해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킹콩은 개봉 이후 엄청난 수의 아류작이 양산될 정도로 영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그 유명한 영화 감독 피터 잭슨인데요. 그는 2005년 킹콩 리메이크 감독이 되어 그의 수건 사업을 이룬 성덕이 됩니다. 6위는 2014년에 개봉한 퍼시픽 림. 헬보이, 판의 미로 감독으로 유명한 기에르모 델 토로가 역시 감독을 맡은 작품이죠. 델 토로 감독 자체가 괴수물 및 거대 로봇 팬으로서 그의 빠심이 총집합된 영화입니다. 진부한 플롯과 시나리오 전개로 비판을 받은 영화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델 토로 감독의 스타일과 동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2010년도에 발전된 CG를 통해 구현된 거대 개수와 거대 로봇의 대결은 거대 개수물과 거대 로봇 팬들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5위는 2006년 개봉한 괴물.
무려 1,300만 관객을 동원한 개수물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엄밀하게 말해 일반적인 개수물이라 할 수 없는 작품인데요. 괴수 자체가 주인공이 아닐 뿐더러 사회를 고발하는 블랙 코미디와 힘없는 서민들의 가족애, 그리고 호러를 다루는 등 영화 자체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기 때문입니다. 기존 괴수물의 클리셰를 타파한 전개 방식, 괴수의 도시 파괴물만이 괴수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21세기 괴수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선구적 작품이기에 순위에 올라갔습니다. 4위는 2016년 개봉한 신 고지라. 마지막 고지라 영화라고 한 고지라 파이널 워즈 이후 12년 만에 부활시킨 본가 고지라 영화입니다. 놀랍게도 감독은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안노 히데아키. 헐리우드에서 만든 고지라의 성공에 과연 본가 쪽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안노 히데아키가 내놓은 대답은 바로 재난물. 거대 괴수가 일본에 나타난 초유의 사태. 그러나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 이처럼 일본 관료사회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사실적인 사회 묘사 및 풍자가 영화 초중반을 차지합니다. 3위는 1966년 개봉한 울트라맨!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거대 히어로물이지 괴수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 울트라맨 시리즈에서는 괴수의 비중이 높게 나온다는 점, 추브라야 프로덕션이 괴수물 비중을 은근히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니아들을 빼놓고서는 일반적으로는 괴수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순위에 넣게 되었습니다. 울트라맨에서도 처음 시도했던 각종 요소들은 이후 거대 괴수물은 물론 일본 서브컬처계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영화관 구도로 가던 괴수물을 종식시키고 컬러 TV 시대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2위는 1999년 개봉한 가메라 사신 이리스의 각성입니다. 괴수물 매니아들에게 최고의 괴수물로 꼽히고 있는 작품. 바로 헤이세이 가메라 트릴러지 중 마지막 작품이죠. 괴수물이 괴수 레슬링물로 전락해 평가절하당하던 90년도. 아이들이나 보는 괴수물이란 인식을 대쪽처럼 쪼개버린 작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 괴수 영화들이 괴수들과의 싸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이 작품은 괴수의 등장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감독은 괴수의 등장으로 처참하게 살상되는 인간의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던 괴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의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가메라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1위는 1954년 개봉한 고지라. 거대 괴수물의 시작은 미국이었지만 여기서 괴수는 인간의 군대에서 결국 제압당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고지라 때부터 괴수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이자 파괴신의 강림을 보여주었죠. 고지라는 천적이 없던 인간 문명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각인시키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작품 이후부터 괴수의 일본어인 카이주가 하나의 고유 명사화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괴물들을 넘어선 초월적 존재를 구분짓기 위함입니다. 당시 미국의 괴수들은 스톱모션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일본은 스톱모션 제작 기술이 없어 사람이 고지라 슈트를 입고 연기하는 슈트 액션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작 방식이 더 크고 화끈한 파괴 장면을 리얼하게 담을 수 있었죠. 때문에 고지라 이후부터 괴수물은 전부 슈트 액션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고지라는 핵무기와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은유를 담은 진지한 재난물 영화였고, 이후 괴수물 및 특촬물에 끼친 영향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괴수물의 바이블이므로 당연히 거대 괴수물 랭킹 1위는 초대 고지라가 차지하였습니다. 거대 괴수물은 생각보다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져 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미국 작품도 많고 한국 게임도 있네요. 현재 헐리우드에서는 퍼시픽 림2 및 몬스터 버스라고 해서 일본의 고지라 관련 괴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침체기를 맞아야 했던 일본도 신 고지라의 대성공 이후 각종 미디어맥스로 고지라 시리즈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거대 괴수물 붐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진짜 궁금해. 저 거대 괴수물 탑 10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저기서 만약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영화를 개인적으로 꼽고 싶으세요? 네, 저는 당연히 헤이세이 카메라 시리즈를 뽑고 그 중에서도 꼭 한 편 더 뽑으라면 마지막 편인 사신 이리스의 각성을 꼭 꼽습니다. 왜 하필 카메라를 꼽으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보통 거대 괴수물 매니아들한테 최고의 괴수물을 꼽으라고 늘 상위권에 랭크되는 게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거대 괴수물의 시작은 고지라로 시작됐지만 그 속편인 고지라의 역습에서 괴수 대 괴수의 싸움으로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제 괴수 레슬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수끼리 레슬링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괴수물의 본질이 조금 벗어나게 되고 내용 전개가 조금 이상하게 바뀌게 됩니다. 과거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만들어진 영화는 이제 과거에 옛날에 만든 영화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전개가 진행될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90년대부터 부활해서 2000년대까지 이어진 새로운 고지라 시리즈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괴수 영화는 애들이나 보는 재미없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괴수물 매니아들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통념을 깨게 된 게 바로 헤이세이 카메라 시리즈죠. 1995년 가네코 슈스키 감독이 카메라를 이제 새로 부활시켰는데 그 첫 편이 공중괴수 대결전이었습니다. 공중괴수 대결전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괴수 레슬링이 아닌 만약 괴수가 실제로 우리 세상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상 재난물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행동이 마치 쓰나미나 지진을 당한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뉴스 보도처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리즘이 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괴수 또 레슬링 또 새로 나왔겠구나 하고 보던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이거는 차원을 달리하는 괴수물이구나. 이로써 괴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 속편이 레기온의 승리를 거쳐서 마지막 편인 사신 이리스의 각성에서는 괴수물의 본질을 극적으로 더 드러내는데요. 여태까지 우리 편이라는 괴수라는 개념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편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적괴수는 물리치는 개념이 아니라 괴수 존재 자체가 아무리 좋은 편이라고 해도 인간에게 큰 재앙을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초대 고지라에서 보였던 괴수물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괴수물을 꼽으라면 사신 이리스 각성 제가 꼭 꼽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교수님이 극찬을 한 헤이세이 카메라 시리즈 정말 꼭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진짜. 나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교수님 얘기를 듣고 영화를 보면 완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우리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겁하세요. 즐겁겠어요!